이번에 나오는 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우리 아유. 잘 지냈지. 안녕하세요. 아,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영배 씨 보고 싶었어. 세호 형, 재석이 형, 형들도 나 보고 싶었어요. 야. 역시. 역시. 앉으세요. 영배 씨 밖에 비 왔어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아이고야. 이게 그 연예계 발의를 들인 이유가 좀 IMF가 좀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그래요?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닥쳤잖아요. 그때 저희 아버지도 다니시던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모 집에 좀 맡겨지게 되면서 문득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. 그 가족들이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공부로 성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해요. 그 당시에도 어린 나이지만 내가 공부로는 아니다. 근데 볼돌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는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했던 거예요. 사실 이 얘기는 어디서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저희도 처음 들어요. 처음으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. 사정이 이제 어려워지고 IMF가 닥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모님들도 힘드셨겠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싸움도 이렇게 잦아지시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그 씻고 있는데 이렇게 막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이제 싸우신 것 같은 그 소리가 막 들렸던 그런 기억들 막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이모 집에 살다 보니까 제 사촌 동생들이 이제 연기 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도 저 혼자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게 된 거예요, 사실. 그쪽에서 학원 쪽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해줘요. 그런 여러 가지 기회 가운데서 이제 진우재 형들의 뮤직비디오의 오디션을 보게 된 거고. 저는 오디션을 사실 연습생으로 본 게 아니라 아역 오디션을 봐서 붙은 거예요. 그 진우재 형들 AO 뮤직비디오에 맞아. 아역으로 나왔었어요. 네네.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만 찍고 원래 제가 할 일은 다 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형들을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계속 부탁을 했어요. 제가 좀 연습생으로 좀 받아달라고. 네.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부탁을 드렸더니 연습생을 시켜주셨어요. 그래서 연습생. 그럼 네, 연습생 생활을 몇 년 한 겁니까? 연습생 생활을 6년 꽤 됐네요. 오래 했어요. 네. 13살에 들어가서 제가 19살에 데뷔를 했으니까. 그 6년의 시간이 아무리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맞나 아니면 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왜냐하면 연습생이라는 게 이게 보장돼 있지가 않아요. 아니까. 네, 뭐 언제 이렇게 낙오될지도 모르는 거. 그리고 가수가 된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다 보니까 없죠. 너무 불안한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춤을 잘 춰서 뭐 랩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연습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. 근데 이상하게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어요. 나는 꼭 가수로 데뷔를 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난 가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.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을 견디는 데는 이유가 있다. 네. 그 나는 이유를 꼭 위해서. 그런 가수가 될 거니까. 뭐 연습생이니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꿈을 꾸고 생각을 해야 그 불안감이 좀 사라지니까. 네. 이때 이제 그 동고동락했던 막역한 친구가 우리 GD. 그쵸. 그때는 유일했죠. 지금도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친구였죠. 10대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또 이제 선명하지 않습니까? 그때 그 영배와 지용이는 어땠습니까? 그때 저희는 사실 여느 또래처럼 그렇게 막 학창 시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. 왜냐면은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연습실에 왔어야 됐으니까. 그래서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하면 지용이랑 항상 붙어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린 나이에 하루 그 연습은
이 양이 참 그 가늠이 안 되는데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? 이게 참 저 이때 그러니까 라떼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연습 체계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렇지. 그때는 저희가 연습실을 가면 하는 일은 형들 연습하는 걸 봐요. 일단 예, 연습실이 없어요. 형들 연습을 하고 계시면 연습하는 걸 보다가 형들이 시키는 심부름 일단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. 오셨습니까 하고 형들 왔어. 예, 예, 뭐 이렇게 예. 이제 쪼그자 앉아 있다가 앉아있다 뭐 식사 시키라고 뭐 이게 전화해서 식사 시키고 오면 받아서 세팅하고 형들 식사하시면 치우고 형들이 그 당시에 많이 시켰던 건 뭐예요? 그때 불백 불고기 불고기빵을 그렇게 그게 그나마도 시킬 수 있는 음식 중에 제일 좀 왜냐면 네. 그걸 좀 먹어야 또 힘이 고기 쓰니까 반찬이니까. 고기 반찬이니까. 저는 그 궁금한데 우리 그 동생들 가운데 또 형들이 야 주문은 네가 잘한다 뭐 이렇게 좀 하기도 하거든요. 네네. 디디하고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주문은 다 어쨌든 형들이 시키는 걸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이제 세팅하고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랬을 것 같아. 그랬을 것 같아. 그러면 주문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여기 저 YG 연습실인데 네, 네. 하면서 어떻게 주문해요? 주문을 그냥 하죠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. 여기 덕양 빌딩 지하인데요. 예. 네. 불백 3개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주문을 하죠. 내 건 없어요? 내 건 없어? 제 내 거요? 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제 밥은 저희는 그때 그 불백은 사실 먹기 힘들었어요. 불백은 형들 뭐. 없을 때 좀 몰래 이렇게 시켜 먹었고 저희는 보통 분식을 많이 먹었어요. 네, 분식. 그때 그 하루에 시켜 먹을 수 있었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. 얼마였어요? 5,000원이었어요. 5,000원. 이게 이제 그걸로 한 끼를 먹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.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 당시 한 뭐 제육덮밥 뭐 이런 게 한 2,500원 그치, 뭐 그치.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은 뭐 오므라이스 이렇게 시켜 먹고 오므라이스가 또 사장님 죄송한데 그 밥 양을 조금만 좀 많이 주세요. 많이 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밥을 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그릇 사이드까지 좀 채워주세요. 저희도 어렸을 때 자 그럼요. 다 이렇게 하죠. 우리 그 연습생 서바이버요. 리얼 다큐 빅뱅에서 새벽까지 우리 그 태양이 그 연습하는 모습이 아직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영배는 새벽이 넘도록 홀로 연습 중이다. 굉장히 노력하네요. 저희가 따로 터치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. 사람이 영배야 너 요번에 이거 이상했다면 집에 가서 100번 물어봐요. 100번. 일단 제가 볼 때는 항상 제 모습이 별로 많이 부족하다고만 많이 느껴요. 아직은. 우리 그 태양의 여러 가지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성실함도 빼놓을 수가 성실함. 없어요. 진짜. 본인 스스로 좀 이것만큼 본인 스스로 좀 자부해도 되지 않을까요? 이게 뭐 자부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온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 뭐 지용이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, 사실은. 능력적으로도 그렇고. 근데 저는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까지 제가 잘하는 게 있나 싶어요, 아직도. 왜요?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뭐 기본적으로 뭐 실력이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나마도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거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어요. 네. 그때 하루하루는 사실 뭐 같은 생활의 반복이죠. 끝없는 반복. 그러니까 학교가 마치면 바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연습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. 근데 그때 합정역에서 이제 의정부를 오려면 1호선을 탔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집에 가는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음악을 하는 가수가 돼야 할까.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. 그 마음을 잊는 순간 모르겠어요. 그렇게 돼서 얻어지는 많은 결과물들이 사실상 나한테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요걸 위한 디벨롭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가 좀 있죠. 네네네네.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. 헤어스타일을 준비해봤어. 죄송합니다. 이거는 이제 한 번씩 좀 보면서 이제 자 한번 좀 요거 이제 은행 강도. 예. 은행 토로 with the robbers 지갑 포로
사실은 진심으로 저는 이 스타일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. 저는 사실 이 세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빅뱅의 어떤 그 세계 본인 스스로의 스타일의 어떤 표현이다. 네. 근데 난 이거 이 머리에 쌍안경 얹은 거 있죠 이거. 네네네. 예, 요거는 예. 이게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김밥머리다, 예. 미키 마우스다 예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게 사실은 뮤직비디오가 몬스터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였어요. 그래서 그 컨셉이 괴물들을 형상화한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대범하게 사실 이 머리를 이렇게 시도했었는데 이거는 좀 어디서 영감을 얻고 저걸 하신 거예요? 이거는 그 초원의 들소들을 보고 아 이게 뿔이 말려 있는. 날리는 거 보고 아. 저런 식으로 분해되면 멋있겠다.